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간 오후 3시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종가가 다 가고 있어요. 예, 장 마감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상시 EDP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0주선이, 보통 60주선이 이렇게 우평형이 있는 상황에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은 이렇게 우상향하죠. 앞서서 주가가 큰 상승, 대세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60주선도 어떻습니까? 예,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죠. 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주가 그 위에서 저점과 고점을 올리면서 견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평선이 우평형인 상태에서 지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케이스입니다. 예, 이런 케이스는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봉을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까? 빠지고 있습니까? 자, 흔히 제가 이거 아까도 무슨 종목이었죠? 제가 종목 하나를 통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러닝 커렉션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런 흐름이에요. 일봉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마치 박스권으로 옆으로 흘러주는 듯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통 러닝 커렉션은요, 이게 예전에 슈프리마로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예, 슈프리마로. 슈프리마, 이게 분할했죠. 예, 슈프리마로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런 흐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 그러니까 이건 좀 각도가 좀 가파른 편인데요. 주가가 상승을 한 뒤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상승을 한 뒤에 주가가 마치 옆으로 가는, 이건 좀 상승하는 게 뻔히 보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기서는 좀 더 가파르고 주가가 어느 일정 부분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일봉에서 마치 옆으로 가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봉을 보면은 점차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일봉은 옆으로 가는데 주봉은 우상향을 조금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매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조정은 와야 돼요. 조정은 와야 되는데 매도하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고 매수하려는 자는 많으나 매수하는 자료도 조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지는 않고 떨어지는 물량만 기다리고 있을 때, 이때 조금씩 오르는 그런 흐름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러닝 커렉션 패턴이라는 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예, 이런 거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표현이에요. 러닝 커렉션 패턴이라고요. 그래서 이 러닝 커렉션 패턴이 이제 요거는 좀 반대 개념인데, 한점을 떨어진 뒤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런데 사려는 사람들은 있고 팔려는 사람들은 그닥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쌍바닥을 기대해도 생바닥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일봉에서 옆으로 가죠. 마치 옆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주봉을 보면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요만큼을 봤을 때 요거는 러닝 커렉션 패턴, 짧은 러닝 커렉션 패턴, 세미 러닝 커렉션 패턴이다 라고 보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상시 EDP가 실제로 가느냐가 아니라 이제 조정을 끝냈느냐, 이것과 함께 다른 종목들하고 한번 비교해보자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대세 상승이 나온 다음에 크게 하락한 경우는 일봉에서는 장기선을 가지고 비교를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당연히 주봉으로 비교를 합니다. 자, 포스코 캠텍 소재주의 대장주, 주도주죠. 주도주격입니다. 자, 조정이 지금 이것과 그 다음에 상시 EDP의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상시 EDP는 조정폭이 포스코 캠텍에 비해서 좀 더 깊은 편이어서 60주선까지 왔지만은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돌려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그렇게 해석하기엔 좀 힘들겠죠. 그렇죠? 얘는 분명히 60주선까지 안 빠졌기 때문에 센 겁니다. 센 거지만은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반면 상시 EDP를 보면은 완연하게 상승을 했지만은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LNF는 어떨까요? LNF 또한 거의 비슷합니다.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예, 애매합니다. 더 애매합니다. 즉, LNF 그리고 에코프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또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있고요. 에코프로도 비슷하죠. 예, 일진 머티리얼즈랑 비교했을 때도 좀 유사합니다. 자, 이 에코프로나 그 다음에 그 LNF나 자, 60주선에서 완전히 다 밀렸어요. 세개 종목은 포스코캠텍 빼고. 그만큼 상신 EDP 같은 경우는 뭐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정폭도 60주선 이하로 안 내려갔기 때문에 견고한 편이고, 그리고 포스코캠텍보다는 좀 다른 흐름이지만 분명한 건 뭐다? 소재주와는 확실히 다른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종목을 분석할 때 같은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부품주냐 혹은 소재주냐 이 차이일 뿐이거든요. 자, 부품주, 소재주, 그 다음에 장비주 이렇게들 나뉘죠. 근데 분명한 거는 상신 EDP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견고하고 주가 흐름도 다른 종목들과는 좀 다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나는 나대로 갈 테니 너희들은 너희대로 가라 라는 흐름이라는 거죠. 상당히 이런 흐름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목을 분석할 때 상신 EDP를 가지고 2차전지 소재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소재주랑 같이 흐름이 이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다. 얘는 다른 놈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거를 알아야지 상신 EDP를 갖다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2차전지 때문에 계속 방해를 받거든요. 매매하는데. 예, 2차전지가 떨어지니까 겁먹고 2차전지가 어떻습니까? 오르면 괜히 기대를 하게 되고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상당히 매매할 때 안 좋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이 상신 EDP 같은 경우는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반등한 겁니까? 아니죠. 20주선 올라타야지 확실히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월봉에서 보시면, 일봉에서 보시면은 181선 어떻습니까? 이게 161선 좀 뺄게요. 예, 181선에서 180선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주가 어떻습니까? 반등했다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지금 정확하게 181선에서 저항받았죠? 예, 저항받았어요. 주봉, 월봉 이런 데 보면은 어디서 저항받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예, 이게 익혀둘 만한 선 맞죠? 예, 그리고 181선은 회복해야지만 되는데, 자, 이건 분봉을 봐도 또렷하게 나와요. 30분봉이 이렇게 생겼지만은 60분봉입니다. 60분봉에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딱 어떤 공통점 발견하고 계시나요? 역배열에서 60분봉 역배열에서 이 안에 진입해서 조정을 받을 때는 캔들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짜잘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460분 선을 돌파하면서 캔들 사이즈가 커지죠. 이 공통점 여러분들 파악하고 계셨나요? 제가 보여드리는 공통점이었는데 그동안 따로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죠. 460분 선을 갖다가 돌파하는 순간부터 변동성 크기가 사이즈가 커집니다. 자, 이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끝일 수 있어요. 이대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해서 상승을 해서 일단 일봉상 181선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일단은 안심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 요지예요. 아시겠죠? 예. 자,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560분 선까지를 갖다 돌파할 걸 예상하고 잡을 수도 있어요. 13,000에서 13,500원 사이에서 요 구간에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잡을 수는 있지만 확실히 올라탄 거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여기를 못 올라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돌려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돌파했어요. 181선까지 일봉에서 181선 그리고 60분봉에서 560분선까지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듯 싶다가 밑으로 빠지죠. 그러면은 뭡니까? 끝났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요런 걸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고 정배열 종목을 건드리는 거예요.
정배열 종목은 여기 대비해서 여기 많이 빠졌네. 앞으로 좋아진 다음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앞에서 큰 폭의 대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대세 상승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예. 아직 멀었어. 여기서 더 가려면 더 성장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야 이거 많이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이 올라서 많이 빠졌네. 그러나 아직도 저점 대비해서는 5,000원 대비해서는 뭐예요? 야 이거 뭐 아직도 한 2배 이상 한 3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정배열은 항상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항상 다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계속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데서 또 많이 건드리고요. 그죠? 예, 많이 건드립니다. 많이 건드리셨다가 많이 당해요. 요렇게 한 4, 50%, 7, 80%, 한 100% 요 정도 안팎까지 올랐다가 요렇게 하면 더 상승할 줄 알고 이런 데서 딱 잡았는데 밑으로 꼭 코꾸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당합니다. 또 요렇게 해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제는 간당하겠지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가지고 접근했다가 또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배열 종목은요 쉽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특히 상신 EDP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예요. 제가 왜 이런 논리로 자꾸 접근을 했냐면은 상신 EDP를 잡고 2차 전지의 소재주들이랑 같이 보는 아니면 발언하는 분들을 좀 봤어요. 제가 우연찮게 뭐 증권방송을 좀 우연찮게 보다가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2차 전지 소재주가 조정을 받으니까 상신 EDP도 같이 조정을 받는 거다. 물론 뭐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2차전지 같은 2차전지 계열이니까 조정받는 건 맞긴 맞는데 2차전지 소재주하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흐름이 이때는 몰라도 이때만큼은 이제는 소재주들과 다른 흐름이 나와주는 것도 한번 이 종목이 보여줘야 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저렇게 지지부진하게 밑에서 역배열로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상신 EDP 관심 있는 분들 혹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요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올라갔다가 더 이상 180에서는 이탈해버린다 이러면 그때는 완전히 물량을 다 떨어내버려야 됩니다. 다 떨어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180에서 회복하기 전까지는 보지 말아야 돼요. 여기 빠졌다. 쌍바닥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달려들면은 골치 아플 수 있다. 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